책 제목 마케팅이다. 지은이 세스코딘 2021년 5월 7일. 작가 노트. 이제는 다르게 마케팅할 때가 되었다. 사방에서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있다. 기억 속 최초의 순간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우리는 마케팅에 둘러싸여 있다. 길가에 보이는 로고를 통해 글자를 배울 정도다. 고객은 마케터들이 비용을 들여 보여주는 것에 반응하며 돈과 시간을 쓴다. 이제 마케팅은 연못이나 숲보다 더 많이 삶의 풍경으로 자리하게 되었다. 마케팅은 너무나 오랫동안 이루어졌다. 그래서 우리는 마케팅을 당연시한다. 물이 무엇인지 모르는 물고기처럼 우리는 실제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우리가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인지하지 못한다. 이제는 다르게 마케팅을 할 때가 되었다. 앞으로 나아가고 우리가 원하는 변화를 일으키고 프로젝트를 성공시키고 무엇보다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을 섬길 때가 되었다. 사실 마케팅에 대한 거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은 하나로 통한다. 바로 누구를 도울 것인가 에서 시작하는 것이다. 소제목. 이것이 마케팅이다. 마케팅은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 더 많은 시장 점유율, 더 많은 고객, 더 많은 일을 추구한다. 마케팅은 더 나은 것에 이끌린다. 더 나은 서비스, 더 나은 커뮤니티, 더 나은 성과에 이끌린다. 마케팅은 문화를 창출한다. 위상, 연대, 우리 같은 사람들을 하나로 연결한다. 무엇보다 마케팅은 변화다. 문화를 바꾸고 세상을 바꾸라. 마케터는 변화를 일으킨다. 우리는 모두 마케터이며 스스로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능력을 갖고 있다.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이자 의무는 우리가 자랑스러워야 할 마케팅을 하는 것이다. 당신의 해바라기는 얼마나 큰가? 대부분의 마케터가 이런 문제를 고민한다. 브랜드를 얼마나 크게 키워야 하지? 시장 점유율은 얼마나 되지? 온라인 팔로워는 몇 명이나 되지? 그들은 그저 크기를 좀 더 키우려고 호들갑을 떠는데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인다. 하지만 핵심은 큰 해바라기일수록 깊고 복잡한 뿌리를 가졌다는 것이다. 뿌리가 단단하지 않으면 높이 자랄 수 없으니까. 이 책은 바로 그 뿌리에 대한 이야기다. 꿈과 욕망 그리고 당신이 섬기고자 하는 커뮤니티에 당신이 하는 마케팅을 깊이 뿌리내리게 하는 문제를 다룬다. 사람들은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하고 당신이 스스로 자랑스러워야 할 일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 시장에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시장을 이끄는 문제를 다룬다. 우리는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더 중요한 일을 할 수 있다. 당신이 내 책을 읽는 대부분의 독자들과 같다면 다른 걸 바라지 않으리라 생각한다. 소제목. 마케팅은 저절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당장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아이스크림 썬디너 신호등조차 자리 잡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 왜 그럴까? 상당한 변화를 요구하기 때문이다. 최고의 아이디어는 현상을 거스른다. 많은 소음과 불신이 함께 따른다. 그래서 변화는 위험하다. 이때 관성이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 우리가 종종 다른 사람들이 앞장서기를 바라는 것도 이에 해당한다. 그러나 이런 관대하고 통찰력이 뛰어난 일, 최고의 아이디어를 추구하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섬겨야 할 대상을 찾는 데 도움이 된다. 또한 그렇게 할수록 당신이 하고자 하는 일은 더 성공하게 되고 널리 퍼지게 된다. 소제목. 마케팅은 비누를 파는 것만이 아니다. 테드 강연을 하는 것도 마케팅이다. 직장 상사에게 연봉 인상을 요구하는 것도 마케팅이다. 동네에 놀이터를 만들 기금을 모으는 것도 마케팅이다. 물론 당신이 소속된 부서를 키우려는 것도 마케팅이다. 광고와 구분되지 않았던 오랜 기간 동안 마케팅은 예산을 가진 담당 부사장들의 몫이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도 마케팅을 해야 한다. 소제목. 시장이 결정한다. 당신은 멋진 물건을 만들었다. 당신은 생계를 꾸려야 한다. 당신의 상사는 매출이 늘기를 바란다. 당신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자선단체는 기금을 모아야 한다. 당신이 지지하는 후보의 지지율이 낮다. 당신이 진행하는 프로젝트에 대해 상사의 승낙을 받고 싶다. 근데 왜 의견을 관철시키는 이 모든 일이 통하지 않는 걸까?
창작 활동 자체가 핵심이라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고 조각하는 일이 그토록 재미있다면 왜 발견되거나 인정받거나 출판하거나 방송되거나 상업화하는 데 연연할까? 마케팅은 변화를 일으키는 행위다. 만드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기 전에는 영향을 미친 것이 아닐 뿐더러 마케팅을 한 것이 아니다. 상사의 마음을 바꾼다. 학교 시스템을 바꾼다. 제품에 대한 수요를 바꾼다. 바꾸고 변화를 일으켜야만 한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런 일은 긴장을 창출하고 해소함으로써 이룰 수 있다. 또한 새로운 문화를 자리 잡게 하고 위상의 역할을 인식하고 바꿈으로써 이룰 수 있다. 우선 변화를 일으켜야 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그 다음 변화하길 바라는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찾을 수 있게 나서서 도와야 한다. 소제목, 마케팅에 문제가 생겼는지 파악하는 방법. 별로 바쁘지 않다. 아이디어가 확산되지 않는다. 당신을 둘러싼 공동체가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한다. 당신이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이 바라는 바를 모두 이루지 못한다. 당신이 지지하는 정치인이 더 많은 표를 얻어 분발해야 하고, 당신이 하는 일에 보람을 느끼지 못하며 당신의 고객들이 불만스러워한다. 이런 식으로 현재 상황을 봤을 때 개선의 여지가 보인다면 당신이 하고 있는 마케팅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소제목, 마케팅은 곧 개선을 이루기 위한 불평이다. 최선의 불평은 개선이라는 말이 있다. 그러나 개선은 허공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 말을 퍼뜨리지 못하거나 생각을 나누지 못하거나 일에 대한 보상을 얻지 못하면 상황을 개선하기 힘들다. 개선을 이루는 첫 단계는 더 나은 것을 만드는 것이다. 물론 이 일은 당신에게만 달려있지 않다. 개선은 우리가 제공하는 것을 시장이 받아들일 때 드러나는 변화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한 일이 문화가 되고 더 나은 상황을 만들 때 개선이 이루어진다.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의 꿈이 실현될 때 개선이 이루어진다. 마케터들은 이런 변화를 일으킴으로써 개선할 수 있다. 더 나아지기 위한 길을 나누는 것이 마케팅이다. 당신은 그렇게 할 수 있다. 우리 모두가 할 수 있다. 챕터 1. 대중자. 소제목, 대중도 아니고 스팸도 아니며 부끄러운 것도 아니다. 마케팅은 빠르게 변하고 있지만 우리는 그 변화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 확신이 없으면 자기중심적으로 행동하며 고함만 지른다. 코너에 몰리면 시장을 확대하기보다 소심하게 경쟁자의 몫을 훔친다. 압박을 받으면 모두가 우리와 같지만 아직 실상을 모를 뿐이라고 가정한다. 우리는 대중시장에 좌우되는 세상, 텔레비전과 라디오 톱 40 히트가 우리를 정의하는 세상에서 자랐던 것을 기억한다. 우리는 마케터로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낡은 수법을 반복하려 든다. 소제목, 나침반은 신뢰를 가리킨다. 30년마다 북극과 남극이 바뀐다. 지구를 둘러싼 자기장이 뒤집힌다.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런 일이 더 자주 일어난다. 얼마 전에도 일어났는데 진북 최고의 효과를 내던 방법이 완전히 뒤집혔다. 이제 효과적인 마케팅은 자기중심적인 대중 대신 공감과 섬김에 의존한다. 지금부터 우리는 일련의 연관된 문제들을 같이 풀어나갈 것이다. 당신의 생각을 멀리 퍼뜨리는 법, 당신이 추구하는 바를 고객에게 전하고 영향을 미치는 법, 더 나은 문화를 만드는 법 같은 문제들 말이다. 명백한 이정표는 없다. 간단한 단계들로 구성된 전술도 없다. 내가 약속할 수 있는 것은 나침반, 바로 진북이다. 이는 많이 활용할수록 더 나아지지만 계속 반복해야 하는 방법들이다. 이 책은 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인 마케팅 세미나에서 다룬 내용을 토대로 한다. 그동안 해온 강의뿐만 아니라 100일 동안 수천 명의 마케터들이 모여 이러한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서로 조언한 내용을 담았다. 그들뿐 아니라 더 많은 마케터들이 이 문제를 더 깊이 파고들고 그 여정을 공유하며 진정으로 통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도록 북돋는다. 이 책을 읽을 때 앞부분으로 돌아가고 가정을 되짚고 기존의 관행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 주저하지 마라. 얼마든지 조정하고 검증하고 측정하고 반복하라. 마케팅은 우리에게 주어진 최대의 소명 중 하나다. 마케팅은 긍정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다. 당신이 이 여정에 참여하게 되어서 무척 기쁘다. 여기서 당신에게 필요한 도구를 찾길 바란다. 소제목, 마케팅은 전투도 전쟁도 시합도 아니다. 마케팅은 다른 사람들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도록 돕는 관대한 행위다. 마케팅은 더 나은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기회다. 마케팅은 외치거나 속이거나 강요하는 일을
일이 아니다. 마케팅은 당신이 소중하게 여기는 고객을 섬기기 위한 기회다. 텔레비전과 라디오는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 오늘날 최고의 대중매체인 인터넷은 프로그램 사이에 광고를 내보내기 위해 만들어지진 않았지만 그렇다고 마케터들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 만들어지지도 않았다. 인터넷은 최대 매체이지만 동시에 최소 매체이기도 하다. 인터넷에는 대중이 없으며 옛날 회사들이 그랬던 것처럼 푼돈으로 사람들의 주의를 끌 수가 없다. 명확하게 말하자면 인터넷은 방대하고 자유로운 매체의 놀이터이자 모든 아이디어를 모두에게 드러낼 수 있는 곳이다. 한편으로 인터넷 공간에는 수없이 많은 작은 속삭임, 당신이나 당신이 하는 일은 거의 포함되지 않은 채 끝없이 이어지는 자기중심적인 대화만이 존재할 뿐이다. 소제목 광고는 더 이상 마법이 아니다. 우리의 유용한 이야기를 막는 덫일 뿐이다. 지금까지 기업이 커다란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 사용했던 가장 효과적이면서 가장 간단한 방법은 바로 광고를 하는 일이었다. 광고는 효과가 있었다. 저렴했다. 돈값을 했다. 게다가 만드는 재미도 있었다. 무엇보다 광고는 당신을 좀 더 유명하게 만들었다. 돈만 있으면 한 번에 많은 광고를 살 수도 있었고 돈을 쓴 만큼 매출이 올랐다. 광고는 분명 믿을만 했다. 그러니 마케터들이 광고가 자신이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할 만도 했다. 내가 살아온 대부분의 기간 동안 마케팅은 곧 광고였다. 하지만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되지 않는다. 당신은 진정한 마케터가 되어야 된다. 무슨 말인가 하면 다른 사람들이 보는 것을 봐야 하고 긴장을 창출하고 비슷한 가치관을 지닌 동료 집단과 발맞추어 확산되는 아이디어를 떠올려야 한다는 것이다. 부지런히 노력해서 시장을 따르고 시장과 협력해야 한다. 입소문을 일으키는 방법을 묻는 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나. 소제목이었습니다. 어떻게 입소문을 일으키나요? 검색 엔진 최적화 전문가는 사람들이 정보를 검색할 때 당신이 눈에 띌 수 있게 해주겠다고 약속한다. 페이스북 광고는 컨설턴트는 타깃이 될 만한 사람들에게 끼어드는 방법에 대해 말한다. 홍보 전문가는 기사와 메시지에 특정 인물을 지목할 수 있는 멘션과 프로필을 약속한다. 영화 매드맨의 등장인물인 광고 디렉터 돈 드레이퍼나 저명한 광고 제작자인 데이비드 오길비 그리고 여러 광고 회사들은 돈을 받고 광고를 만든다. 아름답고 섹시하고 효과적인 광고를. 이 모두는 입소문을 일으키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마케팅이 아니다. 더 이상은 효과도 없다. 더 이상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사람들의 눈에 잘 띌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첫 부분이 아니라 마지막 부분이다. 마케팅은 올바른 방법으로 해야 한다. 이는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올바르지 못한 다른 부분부터 먼저 살펴보려 한다. 소제목 부끄러움을 모르는 마케터들이 모두를 부끄럽게 만든다. 단기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수완가들은 뻔뻔하다. 부끄러움을 모르는 태도를 쉽게 취하기 때문이다. 너무나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스팸을 보내고 속임수를 쓰고 강압적으로 요구한다. 이런 일을 자랑스럽게 여기는 다른 직업이 또 있을까? 한밤중에 노인들에게 전화를 걸어서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수집력 동전을 팔려는 토목기사는 없다. 허락 없이 고객 정보를 빼내는 회계사나 온라인에 가짜 리뷰를 자랑스레 올리는 오케스트라 지휘자도 없다. 진실을 숨긴 채 뻔뻔하게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는 태도는 도덕적이고 관대한 마케터들이 해왔던 최고의 작업에 먹칠을 하고 시장을 따르는 일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만들었다. 이것은 분명 잘못되었다. 효과적인 마케팅은 고객의 세계관과 욕망을 먼저 이해하고 공감을 얻으려 노력한다. 없으면 허전한 존재가 되는 것. 신뢰하는 고객들에게 기대한 것보다 많이 주는 것에 집중한다. 고객을 피해자로 만들지 말고 마케터가 그들에게 자원봉사자가 될 수 있도록 한다. 좀 더 나아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마케팅을 하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그들은 문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기에 시장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 그들이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이다. 소제목 자물쇠와 열쇠. 열쇠를 만든 다음 그 열쇠로 열 수 있는 자물쇠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 자물쇠를 찾은 다음에 그 자물쇠에 맞는 열쇠를 만드는 것이 좀 더 생산적인 해결책이다. 바꾸어 말하면 당신의 제품과 서비스에 맞는 고객을 찾기보다 당신이 섬기고자 하는 고객을 먼저 찾고 그들을 위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편이 더 쉽다. 소제목 마케팅이 이기적일 필요는 없다. 사실 최고의 마케팅은 절대 이기적이지 않다. 마케팅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바를 이루도록 돕는 후한 행위다. 또한
그들의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널리 확산되는 솔직한 이야기를 만드는 일이다. 마케터들은 사람들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기회를 제공한다. 우리는 아이디어를 확산시킴으로써 문화를 바꾼다. 없으면 사람들이 그리워할 대상, 그들에게 의미와 유대감 그리고 가능성을 부여하는 대상을 만들어낸다. 허풍과 속임수와 압력으로 가득한 마케팅은 이김심을 바탕으로 한다. 이런 마케팅은 장기적으로 봤을 때 통하지 않는다. 당신이 굳이 이런 마케팅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다. 케이스 스터디 소제목 펭귄 매직. 속임수의 시대는 끝났다. 마술사들을 위한 온라인 쇼핑몰 펭귄 매직은 인터넷 마케팅을 잘 활용한 회사다. 당신이 자란 동네에도 어쩌면 마술용품 가게가 있었을지 모르겠다. 우리 동네에는 지금도 한 곳이 있다. 항상 희미한 조명이 켜져 있고 목재로 벽을 둘렀으며 거의 대부분 주인이 카운터를 지킨다. 그는 자신의 직업을 사랑했는지 모르지만 분명 크게 성공하지는 못했다. 반면 오늘날 마술에 관심 있는 사람들은 펭귄 매직을 한다. 그렇다고 해서 어떤 부분이든 아마존처럼 되기는 실제로 어렵기 때문에 펭귄 매직을 마술용품계의 아마존으로 부를 수는 없다. 오히려 펭귄 매직은 고객이 원하고 알고 믿는 것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서 아마존과 아주 다른 방식을 취해 상당한 규모로 성장했다. 그렇다면 그들이 취한 방식은 무엇일까? 첫째, 매장에서 판매하는 모든 마술용품을 영상으로 소개한다. 물론 영상에서 마술의 비밀이 공개되지는 않으므로 보는 이에게 긴장을 유발시킨다. 결국 비밀을 풀려면 그 고객은 그 마술용품을 사야 한다. 지금까지 매장이나 유튜브에서 소개된 영상들은 10억 회 이상 시청되었다. 아무런 유통 비용을 들이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둘째, 매장을 운영하는 사람들은 전부 마술사들이 마술용품을 거의 사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들은 10가지에서 20가지의 마술만 계속 구사하면 되기 때문이다. 매일 밤 관중이 바뀜으로 같은 마술을 반복해도 문제될 것이 없다. 반면 아마추어 마술사들은 항상 같은 친구나 가족을 상대로 마술을 보여주기 때문에 계속 다른 마술을 보여줘야 한다. 셋째, 모든 마술용품은 사용자가 자세한 리뷰를 올린다. 평가를 하는 사람들은 평가 서비스, 애플리케이션, 엘프나 아마존에서 노는 마술 문외한들이 아니라 다른 마술사들이다. 그들은 깐깐하지만 좋은 마술용품의 가치를 알아본다. 그렇게 해서 펭귄 매직의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82,000건이 넘는 제품 평가의 글이 올라가 있다. 그 결과 펭귄 매직의 마술용품은 아주 빠른 주기로 갱신된다. 개발자들은 경쟁 업체의 제품을 바로 확인하고 더 나은 제품을 만들려고 노력한다. 그래서 제품 발매 주기가 길지 않으며 아이디어를 제품화하는데 한 달밖에 걸리지 않는다. 현재 펭귄 매직의 홈페이지에서는 16,000종이 넘는 제품이 판매된다. 펭귄 매직은 커뮤니티와 유대를 형성할 뿐만 아니라 그 커뮤니티를 이루는 구성원들이 서로 유대 관계를 맺을 수 있게 계속 투자한다. 그들은 마술 부분에 테드를 할 수 있는 강연을 300회가량 주최했으며 약 100회에 이르는 마술 대회를 열었다. 마술 애호가들이 서로에게 더 많이 배울수록 펭귄 매직의 사업 역시 번창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소제목, 당신은 과거의 마케터가 아니다. 당신은 비누 회사를 위해 일하지 않는다. 당신은 한물간 산업시대의 마케터가 아니다. 그런데 왜 그런 사람처럼 행동하는가? 당신이 킥스타터에 올린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의 마감일이 다가오고 있다. 당신이 아는 모든 인플루언서들에게 스팸을 보내서 링크를 걸어달라고 애걸할 좋은 핑계가 있는 셈이다. 그러나 그들은 당신을 무시한다. 컨텐츠 마케팅 회사에서 일하는 당신은 당연히 자신이 인터넷에 올린 글이 몇 번이나 조회되는지 강박적으로 확인한다. 정작 자신이 쓴 형편없는 글을 부끄럽게 여기면서 말이다. 당신은 인스타그램 팔로워가 얼마나 늘어나는지 그래프를 만든다. 다른 사람들은 팔로워를 그냥 돈으로 산다는 것을 알지만 말이다. 당신은 너무 비싸다는 고객들의 말을 듣고 가격을 내린다. 그러나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 모두는 산업시대에 해왔던 자기 중심적인 방식을 지금의 세대에 맞춰서 현대화한 것일 뿐이다. 당신의 상황이 급박하다고 해서 그것이 사람들의 주의를 끌 명분이 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이 불안하다고 해서 나나 내 친구들을 다그칠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다. 하지만 이보다 효과적인 방식이 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쉽지 않지만 그 단계는 아주 명확하다. 소제목,
이제 때가 되었다. 갈수록 빨라지지만 결코 어디로도 나아가지 못하는 소셜미디어의 회성목마에서 이제 내릴 때가 되었다. 얄팍한 수작과 간섭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 스팸을 뿌리는 일을 그만둘 때가 되었다. 평범한 물건을 만들면서 일용품보다 비싸게 받으려는 시도를 그만둘 때가 되었다. 지름길을 찾는 일을 그만두고 멀지만 유효한 길을 끈질기게 걸어갈 때가 되었다. 챕터 2 소제목 마케터가 보는 법 1983년 스피나커 소프트웨어에서 일할 당시 나는 어리고 미숙한 브랜드 매니저였다. 그것은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바로 들어간 신생 소프트웨어 회사였다. 나는 갑자기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운영하고 광고 대행사 담당자에게 비싼 점심을 대접받는 사람이 되었다. 그와 동시에 내게는 시급히 해야 할 일이 있었다. 바로 우리 회사의 유능한 개발팀이 만든 소프트웨어를 알리는 일이었다. 나는 많은 예산을 광고비로 모조리 낭비했다. 그러나 광고는 효과가 없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했기 때문이다. 그래도 다행히 소프트웨어는 그럭저럭 팔렸다. 오랫동안 나는 수많은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기업과 개인들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팔았다. 게릴라 마케팅의 아버지인 제이 레빈슨, 다이렉트 마케팅의 대부인 레스터 운더맨, 스토리텔링의 원로인 버나뎃 지와와 같이 일했다. 나의 아이디어는 수십억 달러의 가치를 지닌 회사를 만드는 데 일조했고 중요한 자선 산업에 쓰일 기금을 마련하는 데 쓰였다. 이런 과정을 겪으며 나는 무엇이 통하고 통하지 않는지 파악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내가 중시하는 프로젝트와 조직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시행착오를 겪는 일종의 실험이었다. 그 덕분에 이제 오늘날 마케팅이 지니는 의미, 타겟 고객을 설정하는 조건, 우리의 문화에 대한 나만의 나침판을 갖고 있다. 이 접근법은 단순하지만 누군가는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 끈기와 공감 그리고 존중을 수반하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접했던 마케팅은 바람직하지 않다. 보통 사람들에게 평범한 물건을 팔기 위해 돈을 들여서 그들의 주의를 끄는 방법은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에 맞는 것이 아니라 구시대의 유물일 뿐이다. 당신은 사람들이 어떻게 꿈꾸고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그 양상을 보는 법을 배우게 될 것이다. 이를 통해 그들이 더 나은 모습의 자신, 그들이 되고 싶어하는 모습이 되도록 돕는다면 당신은 진정한 마케터다. 소제목 성공적인 마케팅의 5단계. 첫 번째 단계는 들려줄 만한 이야기가 있고 세상에 기여할 만한 가치가 있는 물건을 고안하는 것이다. 두 번째 단계는 그것을 소수의 사람들에게 혜택을 주고 사랑받을 방식으로 설계하고 제작하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는 이 소수의 집단, 최소 유효 시장에 내재된 내러티브와 꿈에 맞는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이다. 네 번째 단계는 모두가 흥분하는 일, 바로 입소문을 퍼뜨리는 것이다. 다섯 번째 단계는 종종 간과되기도 하지만 오랫동안 꾸준히 일관되게 정성껏 일으키고자 하는 변화를 기획하고 주도하며 그에 대한 신뢰를 구축하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후속 작업에 대한 승낙을 받고 이 변화에 대해 배우겠다는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마케터로서 우리는 비슷한 생각을 가진 동료 집단과 교류하며 변화를 일으키는 가운데 아이디어가 퍼져나가도록 꾸준히 노력해야 한다. 소제목 이것이 마케팅이다. 확산되는 아이디어가 승리한다. 마케팅은 최소 유효 시장을 대상으로 사람들이 실제로 원하는 메시지, 그들이 기대하는 개인적이고 의미 있는 메시지를 전달함으로써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마케팅은 소비자들을 이용해서 회사의 문제를 해결해서는 안 된다. 마케팅을 이용하여 소비자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 그러려면 자신이 섬기고자 하는 소비자들의 문제에 공감하며 그들을 이해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마케터들이 원하는 것을 원하지 않고 마케터들이 믿는 것을 믿지 않으며 마케터들이 중시하는 것을 중시하지 않는다. 아마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다. 이런 마케팅 문화의 핵심은 위상, 고객과의 모든 상호작용에서 마케터로서 우리가 맡는 역할에 대한 이해, 우리가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에 대한 믿음이다. 우리는 위상에 따른 역할 그리고 연대나 지배에 대한 결정을 통해서 어디로 어떻게 나아갈지 결정한다. 적절하게 정렬된 청중에게 줄기차고 일관되며 빈번하게 전달되는 이야기는 주의와 신뢰 그리고 행동을 이끌어낸다. 직접 마케팅은 브랜드 마케팅과 다르다. 그러나 둘 다 적절한 사람들을 위해 적절한 일을 한다는 결정을 토대로 삼는다. 우리 같은 사람들은 이런 일을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문화를 이해하는 양상을 말해주며 마케터들은 매일 이 아이디어를 따른다. 아이디어는 천천히 비탈길을 오른다. 그러다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는 조기 수용자 즉 얼리 어답터들을 지나 일시적 수요 정체 구간인 캐즘을 넘으며
힘겹게 대중에게 다가간다. 하지만 이런 일은 가끔씩 일어날 뿐이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의를 기울여 주는 것은 소중한 자원이다. 우리의 뇌는 소음으로 가득하기 때문이다. 똑똑한 마케터는 공감을 불러일으키는 인상적인 방식을 통해 사람들에게 각인됐고 자신의 제공물을 쉽게 판매한다. 무엇보다 마케팅은 제품을 설계하고 출시한 다음 뒤따르는 모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처음 하는 일과 그 방식에서 시작된다. 그리고 종종 거기서 끝나버리고 만다. 전술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그러나 전략, 그 제품만의 존재 방식과 특별한 이야기, 그리고 고객에게 지킬 약속에 대한 헌신이 모든 것을 바꾼다.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문화를 만드는 일부터 시작하라. 긴밀하게 조직된 집단을 구성하는 데서 시작하라. 사람들을 한데 엮는 데서 시작하라. 문화는 전략을 이긴다. 심지어 문화가 곧 전략이다. 소제목 마케터들이 알아야 하는 것. 1번 열의와 창의성을 갖춘 사람들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 실은 그들만이 가능하다. 당신이야말로 지금 그렇게 할 수 있으며 스스로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은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 2번 모두를 바꿀 수는 없다. 따라서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질문부터 하라. 이는 당신이 해야 할 행동의 기준이 되며 불신자들을 상대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3번 변화를 일으키고 싶다면 의도를 담아라. 그것이 최선이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생각하는 것은 일을 할 때 중요한 태도다. 4번 사람은 자신에게 이야기를 한다. 우리 각자가 자신에게 하는 이야기는 완전히 그리고 전적으로 진실이다. 행여 그렇지 않다고 그들을 설득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5번 끼리끼리 이야기하는 집단, 사회적 지위 등에 따라 비슷한 결정을 내리는 집단으로 정형화하여 묶을 수 있어야 한다. 6번 당신이 하는 말은 다른 사람들이 당신에 대해 하는 말보다 훨씬 덜 중요하다. 챕터 3 이야기와 유대 그리고 경험. 케이스 스터디. 소제목 저렴하게 안경을 제공하는 비전 스프링. 모든 사람은 자신의 머릿속에 하나의 이야기, 세상을 살아가는 데 필요한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 특이한 점은 그 내러티브가 모두 다르다는 것이다. 몇 년 전에 나는 비전 스프링이 직면한 난관이 무엇인지 파악하기 위해 소규모로 꾸린 팀과 함께 인도에 있는 한 마을로 갔다. 비전 스프링은 돋보기가 필요하지만 갖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에게 돋보기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이다. 평균 수명이 30에서 40세이던 시절 대다수 사람들에게는 50세부터 돋보기가 필요하다는 사실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다. 그러나 수명이 길어지고 건강하고 활동적이지만 눈이 잘 보이지 않아 글을 읽지 못하거나 정밀한 작업을 할 수 없어서 일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늘면서 이는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 중년기의 방직곡이나 세공사 그리고 간호사라면 안경 없이 일하는 것이 힘들다. 비전 스프링의 전략은 매력적인 안경을 한 개당 $2 정도의 저렴한 비용으로 대량 생산하는 것이다. 그다음 전 세계 곳곳에 있는 현지 인력을 통해 한 개당 $3에 판매한다. $1의 마진은 제품을 운송하고 현지 인력을 고용하고 조직의 규모를 키우는 비용으로 사용된다. 많은 마을 사람들이 우리가 설치한 매대 앞으로 모여들었다. 아주 더운 한낮이어서 특별히 할 일도 없었다. 남자들은 자수가 들어간 전통적인 인도풍의 작업법 상의를 입고 있었는데 앞에는 호주머니도 달려있었다. 그런데 천이 얇은 터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호주머니에 넣어둔 돈이 보였다. 이때 내가 얻은 정보는 세 가지였다. 1번 연령대로 보아 많은 사람에게 안경이 필요했다. 이는 단순한 생리적인 사실이었다. 2번 그 많은 사람은 안경을 끼거나 지니고 있지 않았다. 즉 안경이 없을 가능성이 높았다. 3번 그들은 호주머니에 돈을 갖고 있었다. 하루에 $3를 버는 사람들에게 비싼 안경일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살 돈은 있었다. 우리는 매대로 오는 마을 사람들에게 코팅을 한 시력검사지를 건넸다. 언어와 상관없이 글을 읽지 못해도 쓸 수 있는 시력검사지였다. 그 다음 그들에게 샘플 안경을 건넸고 다시 시력검사를 받게 했다. 물론 사람들은 안경을 쓰자 바로 모든 것을 또렷이 보았다. 그것이 안경의 기능이었다. 안경은 신기술도 아니었고 의심스러운 물건도 아니었다. 시력검사가 끝나고 사람들이 샘플 안경을 벗으면 그 다음 거울과 함께 10가지 종류의 안경을 보여주었다. 안경들은 각각 작은 플라스틱 케이스에 들어있었다. 사람들은 매대가 있는 곳으로 찾아왔고 안경이 필요한 사람들 중 약 3분의 1만이 실제로 안경을 샀다. 겨우 3분의 1 말이다. 나로서는 도무지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었다. 마을 사람 중 65%는 실제로 안경이 필요했고 그들 역시 그러한 사실을 알고 있으며 살 돈이 있는 데로 그냥 가버렸다. 그들의 입장에서 생각해보아도 이해할 수 없는 선택이었다. 이런 경우라면 사실 안경 재고가 1시간 안에 떨어져야 했다. 거기다가 가격까지 엄청
엄청나게 저렴했다. 직접 써봤으니 효과가 있다는 사실도 알았다. 도대체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 나는 떼약벌에 1시간 동안 앉아서 이 문제를 고민했다. 마케터로서 그동안 해온 모든 일들이 이 순간으로 나를 이끌었다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나는 이 모든 과정 중에 단 한 부분만을 바꿨다. 이 하나의 변화는 판매율을 2배로 늘렸다. 내가 한 일은 바로 안경을 매래에서 전부 치운 것이다. 우리는 마을 사람들에게 샘플 안경을 준 다음 써보시고 마음에 들면 $3에 사시고 아니면 돌려주세요 라고 말했다. 그게 다였다. 우리는 여기 쇼핑을 즐기고 멋을 내고 더 잘 보이게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주인이 된 기분을 누릴 기회가 있습니다. 에서 당신이 가진 것을 저희가 다시 가져갈까요? 아니면 이미 효과를 확인한 안경을 당신이 계속 가지겠습니까? 로 이야기를 바꾸었다. 획득 욕구 대 손실 회피의 구도가 된 것이다. 빈곤하게 사는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이 쇼핑을 하면서 누리는 즐거움을 알지 못한다. 이전에 갖지 못한 물건을 사면서 느끼게 될 흥분도 모른다. 쇼핑에는 위험이 따른다. 새로운 물건, 아주 좋을지도 모르는 물건을 사려면 시간과 돈을 낭비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 물론 치명적인 위험은 아니라서 충분히 감수할 수는 있다. 잘못된 선택을 한다고 저녁을 굶거나 진료를 받아야 할 일은 없다. 설령 그 선택이 틀렸더라도 내일이 있을 뿐 아니라 바로 다시 쇼핑을 할 수 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이 쇼핑에 대해서 나나 서구의 안경사들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면 어떨까? 그럴지도 모른다는 깨달음은 내게 다른 관점을 부여했다. 그것은 어쩌면 우리가 섬기려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물건을 사는 일은 즐거운 행위가 아닌 위협일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보통 교외에 있는 쇼핑몰에서 노는 대다수의 10대들은 다양한 안경을 써보지 못한다는데 선택권을 갖지 못한다는데 발끈할 것이다. 중고 안경을 원하는 사람은 별로 없다. 중고가 딱 한 번 써본 것이라고 해도 말이다. 대부분 예쁜 새 안경을 원한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당신이 아는 것을 알고 당신이 원하는 것을 원하며 당신이 믿는 것을 믿는다고 상상하는 것은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안경을 사는 방법과 관련된 나의 내러티브는 매대 앞으로 찾아온 마을 사람들의 내러티브보다 더 낫지도 그렇다고 나쁘지도 않다. 그저 나의 내러티브는 나의 내러티브일 뿐이다. 이는 다른 사람에게 통하지 않는데도 내 방식을 계속 고집하는 것은 무례하다는 의미다. 개선하고 싶다면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소중히 여기며 그들이 들어야 하는 얘기가 무엇인지 상상하는 것이다. 그리고 나서 그들이 스스로 자랑스럽게 여길 행동을 하도록 그 이야기를 정성껏 나눠야 한다. 소제목 SUV를 보라. 이 책을 읽는 대다수 사람들이 자동차 마케팅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그러나 다들 한 번쯤은 차를 산 적이 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해야 될 문제는 그 차를 산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것이다. 왜 비포장길을 달릴 길이 없는 사람들이 $90,000짜리 토요타 랜드크루저를 사는 것일까? 왜 정지 상태에서 3초 안에 시속 100km까지 달릴 일이 없는 사람들이 추가 비용을 들어가며 초고속 모드 옵션이 들어간 테슬라를 사는 걸까? 왜 집에서는 $30짜리 싸구려 라디오만 들으면서 자동차에는 $3,000짜리 스테레오 시스템을 넣는 걸까? 더 혼란스러운 사실은 차종에 따라 가장 인기 있는 색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이렇게 $50,000짜리 자동차를 살 때 실용성이 주된 결정 요소가 아니라면 향수나 껌을 살 때는 어떨까? 마케팅은 누가 더 싼 가격으로 더 많은 기능을 더하느냐를 겨루는 경주가 아니다. 마케팅은 우리가 섬기는 사람들을 대신해서 변화를 일으키기 위한 노력이다. 우리는 사람마다 달리 이끄는 비합리적 힘을 이해함으로써 그 일을 한다. 소제목 0.25인치 드릴에 관한 말. 하버드 대학 마케팅 교수인 시어도어 레비튼 사람들은 0.25인치 드릴을 원하는 게 아니라 0.25인치 구멍을 원하는 것이다 라는 유명한 말을 했다. 이 말의 의미는 드릴이란 결국 하나의 기능,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일 뿐이며 사람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그 드릴로 뚫는 구멍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말 역시 충분히 멀리 내다보지 못했다. 누구도 구멍만을 원하지는 않는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구멍을 낸 다음 벽에 설치한 선반이다.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서 0.25인치 크기의 구멍을 뚫은 벽에 선반을 설치하고 작동 사니들을 올렸을 때 느낄 기분. 사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것이다. 잠깐 거기서 끝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 작업을 직접 했을 때 얻게 될 만족감을 원한다. 또 아내가 선반을 보고 감탄할 때 자신의 위상이 높아지는 것을 원한다. 침대가 더 이상 난장판이 아니라 안전하고 깔끔하게 보이는 데서 오는 마음의 평화를 원한다. 사람들은 0.25인치 드릴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안전하다는 느낌과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원하는 것이다. 빙고. 소제목 사람들은 당신이 만든 것을 원하지 않는다. 사람들은 그 물건이 자신을 위해 뭔가 해주길 원한다. 그 물건이 자신에게 안길 느낌을 원한다. 우리가 고를 느낌의 종류는 많지 않다. 대다수 마케터들은 근본적으로 같은 느낌을 정한다고 한다. 하지만 다만 다른 방식, 다른 서비스
다른 서비스와 제품 그리고 이야기로 그 일을 할 뿐이다. 또한 다른 순간에 다른 사람들을 위해 그 일을 할 뿐이다. 사람들에게 소속감, 유대감, 평온함, 위상이나 다른 바람직한 감정을 안겼다면 가치 있는 일을 한 셈이다. 당신이 판매하는 대상은 사람들이 이러한 감정을 느끼는 데 필요한 것일 뿐이다. 만약 이런 결과가 아니라 전술에 초점을 맞추면 모두를 실망시키게 된다. 누구를 위한 것인가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이 두 가지 질문은 우리가 내리는 모든 결정을 이끈다. 소제목, 이야기, 유대감, 경험. 다행인 점은 요란한 최신 디지털 미디어라는 지름길에 의존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우리에게는 더 강력하고 미묘하며 시대를 초월한 도구가 있다. 우리는 이야기를 들려준다. 공감을 불러일으키고 시간의 흐름을 뛰어넘는 진실된 이야기 말이다. 이는 우리가 만든 제품과 서비스,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을 진실돼 보이도록 만든다. 우리는 유대감을 형성한다. 사람들은 외롭다.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고 알려지기를 원한다. 때로는 어떤 것에 소속되고 그래야 더 안전하며 때때로 더 재미있다고 느낀다. 우리는 경험을 창출한다. 새 제품을 사용하고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 자선단체에 기부하는 것, 집회에 참석하는 것, 고객 서비스 센터에 전화하는 것, 이 모든 행동은 이야기의 일부다. 이런 행동들은 일종의 유대감을 형성한다. 마케터로서 우리는 목적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이런 경험을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모든 조직이 마케터와 함께 일한다. 마케팅이 모든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만드는 것, 만드는 방식, 만들어서 제공하려는 대상이 모두 마케팅의 영역에 속한다. 마케팅은 효과와 미치는 영향, 가격 설정과 이익을 모두 포함한다. 소제목, 누가 버스를 모는가. 모든 조직과 프로젝트는 주요 동인의 영향을 받는다. 일부 레스토랑은 셰프가 주도한다. 실리콘밸리는 종종 기술에 이끌린다. 뉴욕의 벤처 캐피탈은 돈에 이끌리고 주가나 최신 금융 기술에 초점을 맞춘다. 당신이 무엇을 선택하든 주요 동인은 가장 분명하게 들리는 목소리며 그 목소리를 내는 사람이 상석에 앉게 된다. 종종 조직은 마케팅에 이끌린다. 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마케팅은 겉만 번지르르하다. 제 안 반짝이는 표면 한 푼이라도 더 짜내는 능력에 집중한다. 나는 당신이 이러한 마케팅에 이끌리는 일을 도울 생각이 없다. 그것은 막다른 길이기 때문이다. 대안은 시장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시장의 목소리를 듣고 거기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방향을 바꾸고 개선하는 것이다. 기존 마케팅에 이끌리면 페이스북 최신 데이터 분석, 새 로고의 디자인, 캐나다 시장용 가격 설정 모델에 집중하게 된다. 반면 시장에 이끌리면 고객과 그 친구들의 희망과 꿈에 대해 많이 생각하게 된다. 그들이 왜 짜증이 나는지 귀를 기울이고 문화를 바꾸는 데 투자하게 된다. 시장을 따르면 오래 갈 수 있다. 소제목, 합리적 선택의 속설. 미시 경제학은 분명히 잘못된 주장이다. 위키피디아에 따르자면 합리적 행위자가 가용한 정보, 사건의 소제목,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가? 이 질문은 단순하지만 거기는 은연중에 이것이 당신의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겨있다. 즉 당신은 의도를 가진 행위자이며 변화를 일으키는 사람, 열심히 노력해서 다른 사람들을 바꿔야 할 사람이란 뜻이다. 당신이 지금 맡고 있는 일이나 또는 당신의 열정이 바로 이러한 변화를 일으킨다. 운이 좋다면 둘 다일 수도 있다. 변화는 사소한 것일 수도 있고 중대한 것일 수도 있다. 어쩌면 투표를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투표를 하도록 만들고 싶어 라거나 지배욕이 강한 사람들이 연대의식을 추구하도록 바꾸고 싶어 같은 것일 수도 있다.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이든 마케터라면 변화를 일으키는 일을 한다. 이 사실을 부정하는 것은 일종의 회피일 뿐이다. 차라리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더 생산적이다. 이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한다. 실수 1. 거창하고 이루기 불가능한 변화를 고를 수 있다. 음악 교육에 대한 인식을 바꿔서 전국에 걸쳐 최우선 순위로 만들고 싶어 같은 것 말이다. 물론 좋은 일이지만 당신과 비슷한 자원을 가진 사람이 이전에 한 번도 이루지 못한 것이다. 나는 경기를 한 방에 뒤집는 홈런을 아주 좋아한다. 온갖 역경을 이겨내고 모든 것을 바꾼 사람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도 사랑한다. 하지만 그것은 아주 무거운 부담감을 느끼게 하는 동시에 절망의 순간에는 간편한 핑계가 된다. 그러니 당신이 지지부진할 수밖에 없다. 애초에 불가능한 일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차라리 당신이 이루어낼 수 있는 것부터 시작하는 것이 더 낫다. 당신이 일으키고자 하는 변화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이 더 낫다. 그 다음 그 성공을 토대로 그 더 큰 과제에 도전하여 같은 과정을 반복하면 된다. 실수 2. 당신이 이미 하고 있는 일을 두둔하고 원래 팔아야 하는 대상을 계속 팔려고 할 수 있다.
그래서 그 일에 맞는 변화를 역으로 꾸며내고 누구에게도 의미가 없는 그럴듯한 말들을 갖다 붙인다. 얼마 전에 이런 광고 문구를 봤다. 더 높은 차원의 시청자 정체성을 이끌어내는 TNT의 새로운 스릴러에 대한 활성화 및 참여 유도. 이게 대체 무슨 말일까? 반면 내 아내가 발견한 웨이 베이커리의 구호는 다르다. 이곳은 글루텐을 사용하지 않는 세계 최대 규모의 베이커리다. 그들이 추구하는 변화의 내용은 이런 것이다. 우리는 누구도 배제하고 싶지 않습니다. 글루텐과 유당 없이도 전통적인 방식으로 구운 맛있는 빵을 제공합니다. 그리하여 모두가 특별한 가족 모임을 열 수 있도록 해줍니다. 우리는 모임을 주최한 사람을 배제하는 존재에서 포용하는 존재로 손님을 외부자에서 내부자로 바꿉니다. 소제목 어떤 약속을 하는가? 마케터가 보여주는 메시지는 항상 약속의 형식을 지닌다. X를 하면 Y를 얻는다는 식이다. 이 약속은 종종 드러나지 않는다. 뜻하지 않게 옆으로 밀려나거나 의도적으로 위장되기도 한다. 그러나 모든 효과적인 마케팅은 약속을 한다. 약속은 보증과 다르다. 그래서 만약 당신에게 효과가 있다면 그것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말한다. 사람들에게 우리의 재즈 클럽으로 오면 즐거운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다고 약속한다. 또 우리의 테이프를 들으면 특별한 영적 여정을 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한다. 또 우리가 만든 특별한 치즈를 맛보면 옛 이탈리아를 여행하는 기분이 들 것이라고 약속한다. 여기서 다루는 주제는 구호가 아니다. 그러나 이런 구호는 내가 이야기하는 약속에 대한 통찰을 제공한다. 사람들은 내가 피아노 앞에 앉았을 때 웃음을 터뜨렸다. 그러나 연주를 시작하자. 이것은 위상에 대한 약속이다. 유명한 음악학원 광고 카피. 몰아쳐라 파도여는 지배에 대한 약속이다. 까다로운 엄마는 지푸를 고릅니다는 위상과 존중에 대한 약속이다. 충성을 맹세합니다는 소속에 대한 약속이다. 지구에는 뛰어난 변호사가 필요합니다는 연대와 정의에 대한 약속이다. 약속은 당신이 일으키고자 하는 변화와 직접 연관되며 당신이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전달된다. 소제목 누구를 바꾸려 하는가? 당신이 어떤 변화를 일으키고자 하는지 자문하는 순간 모두를 바꿀 수 없다는 사실이 명확해진다. 모두는 엄청나게 많다. 모두를 바꾸기에는 그 대상이 너무 다양하고 거대하고 당신에게 무관심하다. 따라서 특정한 사람들을 바꿔야 한다. 또는 특정한 집단을 바꿔야 한다. 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들이 모두 같은 모습일 필요는 없지만 한데 묶는 기준이 있다면 큰 도움이 될 것이다. 가령 같은 신념을 지녔는가? 같은 지역에 사는가? 같은 인구 집단이거나 더 그럴듯하게 는 같은 심리 집단에 속하는가?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그들을 골라낼 수 있는가? 그들을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또는 서로 비슷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 이 책에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다룰 것이다. 이 질문은 당신이 만드는 제품, 당신이 들려주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들려주는 곳을 바꿀 미묘한 마력을 지녔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면 문들이 열리기 시작한다. 간단한 예를 들어보자. 던킨 도너츠와 스타벅스 모두 커피를 판다. 그러나 스타벅스는 사업을 시작 후 20년 동안 던킨 도너츠에서 커피를 사는 사람들에게 커피를 팔려고 애쓰지 않았다. 던킨 도너츠도 마찬가지였다. 겉으로 봤을 때 두 집단을 구별하는 힌트는 있다. 그러나 진정한 차이는 외적인 것이 아니라 내적인 것에 있다. 스타벅스는 커피, 시간, 돈, 공동체, 기회, 자주 누릴 수 없는 기쁨이나 어떤 혜택에 대해 분명한 신념을 가진 사람들에 집중했다. 그들은 오랜 세월에 걸쳐 이 집단의 사람들을 사로잡으며 브랜드를 구축했다. 소제목 세계관과 페르소나. 그렇다면 어느 시장이어야 할까? 어떤 사람들이어야 할까? 당신의 진정한 팬이 될 1000명을 골라야 한다면 누구를 선택해야 할까? 우선 그들의 겉모습이 아니라 그들이 꿈꾸는 것, 믿는 것, 원하는 것을 토대로 선택하라. 다시 말해서 인구 집단이 아니라 심리 집단을 기준으로 삼아라. 눈의 색깔이나 약지의 길이를 기준 삼아 사람들을 한때 묶을 수 있듯이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기준으로도 묶을 수 있다. 인지 언어학자인 조지 레이코프는 이 기준을 세계관이라고 부른다. 세계관은 하나의 지름길이자 우리가 저마다 세상을 볼 때 활용하는 렌즈다. 세계관은 세상에 대한 자기 나름의 가정이자 편향이며 고정관념이다. 케이블 뉴스 채널인 폭스뉴스의 애청자들은 나름의 세계관을 지닌다. 여우 사냥꾼들도 심야 영화 문화를 만들어낸 로키 호러 픽처 쇼를 보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다. 모두가 대우받고 위험을 인정받으며 자신의 선택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 마케터로서 우리는 세계관에서 출발해야 하며 그 세계관
세계관을 지닌 사람들에게 동참하도록 권유해야 한다. 내가 이걸 만들었어요 라는 말은 무엇을 원하나요와 아주 다른 말이다. 만약 그들의 세계관이 무엇인지 밝혀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이 뉴스나 미술작품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일지도 상당히 그럴듯하게 추정할 수 있다. 2011년에 JC 페니의 CEO로 취임한 론 존슨이 처음 취한 조치는 매장에서 고객들에게 항상 홍보하던 할인 행사와 반짝 세일을 중단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세계관 속 쇼핑하는 방식에 대한 자신의 편향을 토대로 이러한 조치를 취했다. 그는 자신이 쇼핑을 하고 싶은 고급 매장에서 계속 재고 처리, 쿠폰, 할인을 홍보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JC 페니를 자신에게 맞는 매장으로 바꾸려고 했다. 그 결과 매출이 50% 넘게 급락했다. 애플에서 소매 부분 수석 부사장을 지닌 존슨의 세계관, 즉 그가 세상을 바라볼 때 활용하는 렌즈에는 우아함과 조용함 그리고 상호 존중 등이 중요하게 비춰졌다. 그는 고급 제품을 사는 사람이었으며 고급 제품을 팔고 싶어 했다. 그러나 이런 세계관 때문에 그는 JC 페니의 진정한 팬들을 잃었다. 할인 상품을 찾아다니는 사람들, 잠깐 세일하는 순간의 그 긴박함을 즐기는 사람들, 자신과 다른 세계관을 가진 사람들 말이다. JC 페니의 고객들에게 쇼핑은 하나의 게임, 자신이 이기고 있다는 느낌을 받는 그런 게임이었다. 그렇다. 그것은 사람을 유형화하는 것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의 태도와 신념을 의도적으로 과장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일을 편하게 하는 지름길은 우리가 접하는 여러 페르소나를 파악하는 것이다. 가령 빌, 헨리, 칼라라라는 인물이 있다고 해보자. 빌은 돈에 대한 내러티브와 씨름하면서 스포츠를 하듯 쇼핑을 한다. 이때 그는 싼 것만 찾는 박앤빌이 된다. 또 헨리는 항상 서두르는 편이다. 늘 지름길을 찾으며 적어도 출장을 갔을 때는 줄을 서거나 약들을 보거나 고민을 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때 그는 허리드 헨리가 된다. 그리고 칼라는 신중한 편이다. 택시를 타면 기사를 의심하고 호텔 객실 직원이 자신에게 바가지를 씌울 것이라고 확신하며 호텔 미니바를 절대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이때 그는 careful 칼라가 된다. 모두가 나름의 문제, 욕구, 내러티브를 갖고 있다. 누구를 섬길 것인가? 소제목 초점의 강요. 계속 다수를 쫓아다니면 고루해진다. 다수는 평균이자 그래프를 치면 곡선의 중심이다. 다수를 쫓으려면 누구도 불쾌하게 만들지 않고 모두를 만족시켜야 한다. 결국 타협과 일반화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그럴 바에는 차라리 최소 유효 시장에서 출발하라. 노력할 만한 가치가 있으려면 최소 몇 명에게 영향을 미쳐야 하는가? 30명 또는 300명만 바꿀 수 있다면 대상을 까다롭게 골라야 한다. 규모에 한계가 있다면 시장을 구성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 뉴욕의 유니언 스퀘어 카페를 열 때 창립자인 데니 메이어는 하루에 600명만 수용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 식당의 규모로 볼 때 그 정도가 한계였다. 600명에게만 기쁨을 줄 수 있다면 최선의 시작은 그 600명을 어떤 사람들로 할지 선택하는 것이다.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하길 원하는 사람들을 골라라. 당신의 메시지를 가장 열린 마음으로 들어줄 사람들을 골라라. 또 이에 알맞은 다른 사람들에게 입소문을 내줄 만한 사람들을 골라라. 유니언 스퀘어 카페의 마법은 입지나 유명 셰프가 아니라 세심하게 고객을 선별한 배짱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신이 서비스를 제공할 사람들을 골라라. 당신의 미래를 골라라. 최소 유효 시장은 아이러니하게도 당신의 성장을 이끌 초점이다. 소제목 구체성은 용기에서 나온다. 구체성은 책임을 뜻한다. 구체적인 것은 통하거나 통하지 않는다. 잘 맞거나 맞지 않는다. 널리 퍼지거나 퍼지지 않는다. 당신은 아무나 또는 모든 사람의 뒤에 숨어 있지 않은 것. 하지만 절대 모든 사람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이는 오히려 다행이다. 그렇게 하지 못해도 실망할 일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최소 유효 청중에게 헌신한다면 어떨까? 누구를 대상으로 어떤 변화를 일으킬지 구체적으로 정했다면 어떨까? 최소한의 규모로 당신의 프로젝트 3. 조직을 구성하라. 당신이 생존할 수 있는 최소 시장은 어느 정도인가? 규모를 파악한 다음에는 당신의 관심을 간절히 기다리는 시장의 모퉁이를 찾아라. 극단으로 가라. 당신이 제시하는 것이 완벽한 답이라고 여기는 곳을 지도에서 찾아라. 해당 집단의 바람과 꿈과 욕구를 당신의 보살핌, 관심, 집중력으로 압도하라. 극단으로 가라. 당신이 제시하는 완벽한 답이라고 여기는 곳을 지도에서 찾아라. 해당 집단의 바람과 꿈과 욕구를 당신의 보살핌, 관심, 집중력으로 압도하라. 변화를 일으켜라. 너무나 크고 깊어서 사람들의
사람들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변화 말이다. 린 경영은 최소 유효 제품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가장 단순하고 유용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었다면 일단 시장에 뛰어든 다음 계속 개선하라. 최소 유효 제품에서 사람들이 잘 놓치는 부분은 유효다. 쓰레기를 팔면 안 된다. 아직 효과가 없는 물건이라면 시장에 내놓지 말아야 한다. 이런 개념들을 통합하면 작은 범주에서 신속하게 생각할 수 있다. 시장에 기민하게 접근하면서 섬기고자 하는 대상에게 끈질기게 집중하면 실제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닌 경영은 최소 유효 제품이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구축된다. 가장 단순하고 유용한 형태의 제품을 만들었다면 일단 시장에 뛰어든 다음 계속 개선하라. 최소 유효 제품에서 사람들이 잘 놓치는 부분은 유효다. 쓰레기를 팔면 안 된다. 아직 효과가 없는 물건이라면 시장에 내놓지 말아야 된다. 이런 개념들을 통합하면 작은 범주에서 신속하게 생각할 수 있다. 시장에 기민하게 접근하면서 섬기고자 하는 대상에게 끈질기게 집중하면 실제로 도움이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실리콘밸리의 개척자이자 린 스타트업의 기반이 되는 고객개발 방법론의 창시자이기도 한 스티브 블랭크는 고객에게 집중하는 것이 스타트업의 유일한 프로젝트라고 말했다. 고객 개발은 고객을 통해 추진력을 얻고 그 과정에서 자신이 만드는 것과 고객이 원하는 것 사이의 접점을 찾는 것이다. 이 추진력은 화려한 기술이나 돈이 많이 드는 마케팅보다 훨씬 큰 가치를 지닌다. 오직 그것만이 프로젝트의 성패를 가른다. 당신이 성공하기를 너무나 간절히 바라는 나머지 당신이 변화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돈을 기꺼이 대줄 사람이 있는가? 모든 사람을 대상으로 삼겠다는 오만에서 벗어나면 모든 일이 수월해진다. 당신의 모든 이런 모두를 위한 것이 아니다. 당신의 여정에 동참하려는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다. 소제목 불신자들을 버려라. 필터 버블이라는 것이 있다. 이용자에게 알맞는 정보만 필터링하여 제공하는 이러한 형상처럼 우리는 마음에 드는 뉴스에 둘러싸이기 쉽다. 우리가 우리의 세계관을 공유하고 우리가 믿는 것을 믿으며 우리가 원하는 것을 원한다고 착각할 수 있다. 대중을 상대로 마케팅을 하기 전까지는 가능한 많은 고객을 대상으로 삼으면 거절당하기 십상이다. 싫어요라는 합창에 귀가 멍해질 것이다. 이런 피드백은 직접적이고 감정적이며 구체적일 것이다. 수많은 거절을 당하다 보면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모서리를 깎아내게 된다. 끝까지 누구보다 잘 맞추려고 노력하게 된다. 하지만 저항해야 된다. 당신의 제품은 거절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다. 적지만 당신의 세계관에 동조하고 열광하는 고객, 최소 유효 청중, 애초에 당신이 섬기려고 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소제목 애정은 어디에 깃드는가. 기술 부문의 선구적인 저널리스트인 클레이 샤키는 공동체가 주도하는 소프트웨어가 모든 것을 바꾸는 양상을 바라보며 이렇게 썼다. 우리는 애정을 위해 작은 일들을 하고 돈을 위해 큰 일들을 하던 세상에서 살았다. 그러나 이제는 위키피디아가 생겼다. 갑자기 애정을 위해 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소프트웨어만 그런 것이 아니다. 최소 유효 청중과 관련된 목표는 당신을 이해하고 당신이 이야기하는 목적지를 사랑해주고 같이 가려는 사람들을 찾는 것이다. 당신에게 애정을 보이는 것은 사람들이 자신을 표현하는 방식이다. 당신이 이끄는 운동에 동참하는 것은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표현하는 것이다. 이 애정은 추진력, 참여, 입소문으로 이어진다. 이 애정은 그들의 정체성의 일부가 되며 옳은 일을 할 기회를 준다. 그럼으로써 기여와 행동, 배지를 통해 자신을 표현한다. 그러나 모두가 이럴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다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 당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면 된다. 소제목 승자 독식은 드물다. 민주주의 사회에서조차 2등은 보상을 얻기 힘들다. 그런 세상에서 모든 사람이 따르길 바라는 것은 실수다. 나는 2명의 총선 책임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들은 모든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하고 모든 사람과 연대하고 모든 사람을 투표소로 불러내야 한다고 계속 말했다. 조사를 좀 해보니 최근 해당 지역구에서 진행된 예비선거에 참여해 투표한 사람이 2만 명밖에 되지 않았다. 그 말은 5천 명을 투표소로 불러내는 것이 당락을 결정지을 수 있다는 뜻이었다. 해당 지역구의 주민수는 72만 4천 명이었으며 5천 명은 1% 되지 않았다. 5천 명과 모든 사람 사이에는 큰 차이가 있다. 총선 책임자와 뜻을 함께하겠다고 보이는 5천 명의 사람들은 충분하고도 남을 수 있기 때문이다.
소제목 간단한 표현 바꾸기. 이제 당신은 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당신이 할 일이라는 것을 안다. 그러려면 누구를 바꾸고 싶은지 그 대상을 정하고 그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그들을 변화시키기 위해 교육해야 한다는 사실을 안다. 자, 먼저 당신이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방식부터 바꿔보자. 가만 고객이나 고객이라는 표현 대신 학생이라는 표현을 써보자. 당신의 학생은 어디에 있는가? 그들은 학습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는가? 그들은 당신의 가르침에 열려 있는가?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말을 할까? 이는 시험과 순종으로 맺은 학생과 교사의 관계와는 다르다. 성이나 인종에 따른 역학관계와도 거리가 멀다. 이는 참여와 선택과 보살핌에 따른 학생과 멘토의 관계에 가깝다. 당신에게 가르칠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가르치겠는가? 당신에게 배울 기회가 있다면 무엇을 배우고 싶을까? 소제목 보랏빛 바다 대신 보랏빛 수영장을 물들이는 일. 도난 방지용 염색약을 가지고 하는 위험한 장난이 있다. 이 염색약은 가루 형태로 팔리는데 소량으로도 효과가 강력해서 피부에 닿으면 밝은 보라색으로 변하며 쉽게 지워지지 않는다. 수영장에 한 스푼만 넣어도 온통 진한 보라색으로 물든다. 하지만 이 염색약을 바다에 넣으면 별로 티가 나지 않는다. 최고의 이야기를 나누고 변화를 위한 시도를 할 때는 널리 확산되고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도록 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아무리 탁월하다 해도 바다에서 시도하면 그다지 효과를 보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희망을 버리라는 말은 아니다. 바다 대신 큰 소양장을 찾으면 된다. 그 정도만 해도 차이를 만들기에 충분하다. 거기서 시작해서 철저하게 집중해라. 한 수영장에서 효과를 봤다면 그 다음 다른 수영장을 찾아라. 더 좋은 방법은 최고의 고객들이 소문을 퍼뜨리게 만드는 것이다. 소제목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아니, 이 말을 하고 싶어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해야 한다.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라는 말은 우리의 이야기에 관심 갖지 않는 사람들에게 당신을 존중하니 당신이 시간을 낭비하거나 신념을 바꾸도록 강요하지 않겠다. 당신을 꼬드기지 않겠다고 이야기하는 것이다. 동시에 원래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했던 사람들에게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아닌 오직 당신을 위한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다. 동전의 양면인 셈이다. 이 말을 통해 우리는 농담을 이해하지 못하는 비판론자들을 무시하고 이 이야기를 들어야 할 사람들에게 맞춰서 이야기를 다듬을 수 있게 된다. 또한 그래야 우리가 자랑스럽게 여길 일을 찾을 수 있다. 우리가 섬길 의도가 없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중요치 않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우리가 신뢰하는 사람들, 우리와 이어진 사람들, 우리가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바꿀 수 있는지의 여부다. 아마존 베스트셀러들도 별 1개짜리 리뷰가 몇 개씩은 있다. 변화를 일으키면서 동시에 모두를 즐겁게 만드는 일을 하기란 불가능하다. 소제목 잘못된 번지수. 요즘 가장 주목받는 코미디언 중 한 명이 뉴욕에서 공연을 하기로 했다. 소속사에서는 평소 그가 자주 하던 공연이라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는 평소와 다름없이 컨디션이 좋은 상태로 공연에 임했고 비장의 무기를 꺼내 들었다. 그러나 최선을 다해 분위기를 휘어잡는데도 웃는 사람이 별로 없었다. 오히려 지주군도 조용했다. 뭔가 일이 잘못된 게 아닐까? 공연이 끝나자 그는 자책하며 아예 코미디를 그만둬야 하나 고민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날 그의 공연을 본 관람객들은 이탈리아에서 온 단체 여행객으로 영어를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그의 공연은 그들을 위한 것이 아니었던 것이다. 물론 당신이 한 일이 충분히 뛰어나지 않아 결과가 안 좋았던 것일 수도 있다. 그러나 어쩌면 애초에 누구를 위한 것인지 명확하게 정하지 않아서 그랬던 것일 수도 있다. 소제목 간단한 약속. 다음은 당신이 마케팅을 할 때 내걸 수 있는 약속을 3문장으로 정리한 것이다. 나의 제품은 미래학원 문영어를 믿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나는 문영어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집중할 것이다. 3. 내가 만드는 제품을 쓰면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이는 비누를 파는 데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케이스 스터디 오픈 하트 프로젝트. 뉴욕타임즈가 선정한 베스트셀러를 쓴 작가 수잔 피버는 존경받는 명상 선생님이었다. 그녀의 명상 수업은 늘 인기가 많았다. 그녀는 다른 명상가들처럼 명상원을 운영했으며 소수의 초중자도 거느렸다. 문제는 외지에서 온 사람들이 명상 훈련을 마친 후에도 자신이 사는 곳에서 계속 명상 수련을 하고 싶어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녀는 이들을 위해 상가라는 온라인 명상센터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몇 년 후 회원은 2만 명으로 늘었다. 대다수는 정기적으로 올라오는 새로운 무료 콘텐츠와 동영상 강의를 즐기기 위해 모였다. 그러나 일부 회원은 상가와 깊은 유대 관계를
맺었다. 그들은 구독료를 냈고 거의 매일 강사와 교류했다. 그녀는 어떻게 2만 명의 회원을 모았을까? 단번에 이룬 일은 아니었다. 수천 명씩 나눠 모은 결과였다. 소규모로 시작된 일명 오픈하트 프로젝트는 몇 년 만에 세계 최대의 온라인 명상 커뮤니티를 만들어냈다. 상가의 정직원은 한 명이지만 상가는 수천 명의 회원을 이어주고 북돋는다. 미국에는 수없이 많은 명상가들이 있다. 또한 그들은 모두 그녀처럼 노트북을 활용해서 세상과 이어질 수 있다. 그렇다면 오픈하트 프로젝트는 어떻게 그토록 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었을까? 1번 공감에서 출발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파악하라. 억지로 꾸며대지 마라. 어떻게 사업을 시작하지라는 질문이 아니라 여기서 중요한 건 무엇일까라는 질문을 던져라. 2번 최소 유효 시장에 집중하라. 이 일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여기며 시도할 가치가 있는 것으로 만들어줄 최소 인원은 몇 명이나 될까? 3. 도우려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연결하라. 세상에 나서서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전달하라. 4. 입소문이 나도록 만들어라. 당신에게 공감한 사람들이 한 명씩만 데려와도 몇 년 안에 엄청난 수가 모일 것이다. 4. 5. 섬기는 사람들의 주의를 끌어 신뢰를 얻어내고 이를 유지하라. 6. 더 깊이 교류할 수 있는 길을 제공하라. 당신이 하는 일에 맞는 사람을 찾지 말고 당신이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라. 7. 사람들과 함께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모든 순간마다 긴장을 만들어내고 해소하라. 8. 자주 모습을 보여라. 또한 겸손하게 행동하며 그들이 관심 있어 하는 부분에 집중하라.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전체 중에 5분의 1 지점입니다.